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카메라를 지금 세팅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카메라 없이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드디어 1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네요. 드디어 아주 제가 좀 정신이 없었는데요. 실적이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적을 정리하고 좋은 종목과 기업들에 대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계속 좋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과 계속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삼양식품 실적이 나왔어요. 마지막 날 나오면서 삼양식품이 주가 많이 올랐고, 동시에 또 삼양식품과 같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 소스 관련 영상을 찍었는데 관련된 종목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죠. 그래서 관련된 제 생각을 공유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컴플라이언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제가 잠깐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제 채널은 1대1 투자 조언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끔 댓글에 어떤 종목에 대한 의견을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요.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못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자본시장법 관련 이슈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개별 종목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 부분들은 제가 삭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라이브나 기타 영상으로 그 1대1 조언이 아니라 제가 이제 뭐 좋게 보거나 아니면 뭐 어떤 종목이나 섹터, 산업대 관련된 의견들을 제가 라이브나 영상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양식품이 실적이 나오고서 네, 주가가 거의 20%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결국에는 120만 원 근처까지 올랐네요. 그 삼양식품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언급을 많이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채널 상단까지 다 뚫고 이제 실적 하나로 그냥 주가가 계속 간다, 멱살 잡고 간다,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이 700억을 샀네요. 삼양식품의 외국인 지분율은 18%예요. 그러니까 사실 삼양식품이 다른 음식료 회사들 대비해서 외국인 지분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도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삼양식품의 외국인 지분율은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리온이 아마 30% 정도 내외일 겁니다. 그 정도 이제 지분율을 갖고 있는데요. 30% 이상. 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까지 외국인들의 지분율을 올린다. 물론 회사에 아무런 지금의 성장 가도에 이슈가 없어야겠죠.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자, 기관은 금요일도 많이 팔았네요. 그죠? 225억 팔면서 제가 제 주식 관련 강의 영상을 이제 보신 이제 공부탁주님들은 그 영상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그때 수급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쌍끌이 매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한쪽이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꾸준히 사모으는 그런 수급이 훨씬 좋은 수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양식품이 전형적으로 그런 수급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다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간으로 보시면 삼양식품이 불과 작년만 해도요, 외국인 지분율이 13%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벌써 금요일도 600억, 700억 사면서 거의 지금 지분율이 19%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삼양식품 외국인 지분율 추이는 당분간 유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이제 MSCI 정기 변경에 삼양식품도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삼양식품이 MSCI 관련 패시브 수급도 좀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결국에는 왜 주가가 금요일에 20% 올랐을까요? 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자, 삼양식품의 1분기 매출액이 5,290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340억이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엄청나게 서프라이즈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OP 마진이 2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삼양식품의 작년 24년도 1분기에 OP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내외였습니다. 이때도 서프라이즈 나면서 800억 나오면서 이때부터 이제 삼양식품이 달리기 시작했죠. 제 기억에는 상한가 갔던 것 같은데요. 그날 작년 1분기 실적 나오고서. 근데 올해 1분기는 25%. 어마어마한 숫자 나왔죠. 시장에서는 5,200억, 이 숫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삼양식품의 월별 데이터, 수출 데이터를 보면요, 매출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삼양식품이 5,200억 정도의 OP 마진을 한 20% 정도 본 거예요. 작년 1분기 수준 정도 나오지 않겠냐. 왜냐하면 뭐 마케팅 비용도 쓸 거고, 작년 4분기가 18%, 삼양식품의 작년 OP 마진의 분기 추이를 보면 20.8%를 찍고 2분기에 21%를 찍고 3분기, 4분기는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에 20%도 조금 챌린징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도 있을 수 있고, 물론 20% 정도 나온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환율도 좋았고
그다음에 매출도 많이 느니까. 근데 혹시 모르는 비용 때문에 어떤 비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1000억 초반으로 잡았는데 실제 이익은 1300억 나오면서 마진 25% 엄청난 숫자가 나오면서 연간 추정치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25년의 연간 추정치를 매출은 2.2조로 이 정도 이거는 뭐 하나증권 자료인데요. 영업이익률을 23%, 24%까지 올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밖에 이제 실적이 나오니까 끌려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5,300억 이렇게 뭐 내외 5,000억에서 5,500억 밴드일 거예요. 그 정도고 그러면 순이익이 4,000억이니까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삼양식품의 시가총액이 8.8조까지 갔죠. 그렇죠? 8.8조. 네. 그럼 순이익 4,000억을 하면 지금 PER이 24배. 그죠? 만약에 뭐 5,500억 나온다 그러면 20배. 뭐 이 정도까지 지금 PER이 올라간 겁니다. 삼양식품의 PER이 20배 가까이가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보면 삼양식품의 시가총액 8조 9조가 좀 확실히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올해 기준으로 지금 벌써 이제 PER이 20배가 넘어갔죠. 하지만 이제 삼양식품의 증설 스케줄을 본다고 했을 때 26년, 27년을 땡겨올 수 있다라는 낙관적으로 보면 만약에 그렇게 밸류에이션 한다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도 업사이드는 있을 수 있죠. 자, 이게 연초만 해도 키움증권의 자료인데요. 삼양식품의 25년도 1분기에 영업이익이 88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억이 안 됐습니다. 900억도 안 됐어요. 왜? 매출이 4,300억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생각보다 1분기에 삼양식품의 월별 수출 데이터가 더 좋았고 그러면서 이제 1000억 가까이로 올라간 겁니다. 네, 매출이 올라가면서 왜 마진을 20%인데 OP 마진을 25%로 보기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추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런 과소 추정된 실적들을 다 그냥 씹어 먹은 거죠. 먹으면서 1,300억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자 26년도 27년도에 키움증권의 추정치를 보면 영업이익은 26년은 5,500억, 그죠? 27년은 5,400억, 27년은 6,500억 이렇게 지금 영업이익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거죠. 삼양식품의 그 해외 법인의 매출이 이렇게 해서 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만 봐도 지금 미국의 지금 법인 매출, 중국의 법인 매출 비중이 그로스가 30% 이상이 나오고요. 삼양식품 분기 실적의 OPM 25%가 얼마나 그 놀라운 숫자냐면요. 불과 삼양식품이 2020년 팬데믹 때 이렇게 잘 된다고 해도요. 20%를 넘지 못했어요. 21년도는 10%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마진이 지금 25%까지 더블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은 확실히 규모의 경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그리고 규모의 경제. 네. 두 번째는 ASP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어떤 ASP? 수출 ASP. 그죠? 정말 한국에서는 우리 불닭볶음면 한 1,500원 하나요? 네. 근데 해외에서는 훨씬 이거보다 비싼 가격에 팔고 판관비 관리도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법인 매출 보시면 중국 법인의 매출이 1분기에 1,200억, 4분기에 1,000억이 안 됐었는데 30% 증가했고요. 미국 법인도 1,300억, 작년 1분기에 700억이었는데 거의 2배가 났죠. 엄청난 성장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모멘텀은 증설 모멘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증설도 발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27년도부터 중국은 돌아가기 시작하고 밀양 1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고 지금 2공장이 5월부터 램프업하고 있고 까르보 치즈 익스텐션 하는 때인데 이게 글로벌 수출을 할 거고 ASP가 참 높겠죠.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밀양 2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26년도에는 풀리 반영되겠죠. 밀양 2공장 7천억 정도 캐파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장도 7천억이에요. 7천억 캐파로 지금 증설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했고요. 그러면 27년부터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의 캐파, 라면 전체 캐파는 지금 현재 20억씩 정도, 18억씩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올해 밀양 2공장이 여기 붙고요. 그리고 올해 그럼 22억 정도. 그럼 내년에 풀리 밀양 2공장이 다 들어간다. 그러면 거의 한 25억 내외의 어떤 억씩. 네, 25억으로 캐파가 거의 한 20% 이상 증가하는 거고 27년도에 중국 공장이 또 붙어요. 그러면 거의 35억씩으로 현재 캐파가 18억씩이고 27년도에 35억씩이면 거의 한 70% 이상 성장하는. 이게 근데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캐파만 늘리면 나중에 안 팔리면 어떡하냐. 근데 지금 추이는 없어서 못 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이건 낙관적인 이런 2년 후의 추정치까지 땡길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소스의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린 건데요. 매운 음식의 선호 트렌드는 글로벌리 확산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삼양식품 주식을 못 사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나는 매운 거 안 좋아해. 난 그래서 불닭 안 좋아해. 매운 걸 왜 먹어? 몸에도 안 좋고. 근데 매운 게 몸에 안 좋다는 건 약간의 편견이고요. 다만 이제 개인의 그냥 취향 차이인 거죠. 취향 차이. 하지만 글로벌리 매운맛의 트렌드는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권의 매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을 즐긴다. 이게 지금 80%가 늘었다는 거예요. 80%. 80%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맵기 이상의 음식을 즐긴다가 또 80%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운맛의 트렌드가 1년 전보다 음식을 더 맵게 먹는다라는 사람이 65%. 네, 10명 중에 6, 7명. 8명이 매운맛을 즐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제 S&D, 삼양식품한테 소스를 아주 핵심 소스를 공급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지난주 금요일 날 삼양식품이 20% 오르는데 거의 10%가 빠졌습니다. 급락했어요. 제가 4월 중순쯤 이쯤에 영상을 매운맛 소스 저는 물론 S&D를 매수나 매도의 의견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매운맛의 어떤 이 소스에 대한 제가 이제 영상을 스터디한 그 영상을 제가 업로드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고 한 10만 원을 넘어섰다가 그 실적 나오고서 9만 원까지 급락을 했어요. 올해 S&D는 4만 원에서 사실 2.5배가 오르긴 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금요일날 주가 급락은 많이 올라서 빠진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S&D가 지난주 5월 8일 날 실적이 나오기 전에 KB증권에서 1분기 실적 추정을 어떻게 했냐면 매출 350억에 영업이익 66억, 마진이 한 18% 정도 될 거예요. OP 마진. 네. 그래서 굉장히 실적이 좋은 후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작년 대비 매출은 50%, 영업이익은 86%. 네,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좀 추정을 했어요. 근데 이 애널리스트 분도 이렇게 추정을 한 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매출이 50%나 느니까 OP 마진은 18% 정도 유지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출은 맞았어요. 350억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53억. 쇼크가 난 겁니다. OP 마진이 14%가 나온 거예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마진은 18%인데 거의 마이너스 4% 정도가 덜 나온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진이 시장 예상 대비 안 나온다 보니까 좀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텔레그램에 NNN이라는 채널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그 GPM, S&D의 GP 마진이죠. 매출 총이익이 23년도 1분기 20%에서 작년 1분기도 24%였어요. 그리고 작년 내내 24%의 마진을 유지를 했습니다. GP 마진을. 근데 올해 1분기에 21%, 거의 3% 가까이 덜 나온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OP 마진의 하락으로 가져온 거죠. 자, 매출 총이익은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거잖아요. 매출 원가. 네, 매출 원가를 뺀 겁니다. 그러면 GP 마진, 매출 총이익이 안 나온 이유는 결국에는 매출 원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매출 원가는 그러면 결국에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좀 올랐다는 건데 이제 그 채널에서 이제 제가 가져온 거 보니까 특이하게 작년 대비 많이 오른 거는 물론 과채도 좀 많이 올랐고요. 이 과채도 좀 올랐고 나머지는 좀 비슷해요. 물론 유크림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유크림이 이제 까르보 같은 거 만들 때 매운맛을 중화시켜주고 좀 고급스러운 맛을 내는 그런 재료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유크림이 12%나 올랐고 과채, 이 고추 가격도 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오른 부분들을 가격에 정가를 좀 못 시킨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매출은 많이 늘었죠. 매출이 많이 는 거는 지금 삼양식품의 매운맛 소스, 불닭 소스가 굉장히 수출이 호조고 실제 매출도 좋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많이 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이고 회사가 중장기로 이런 부분에 대해 수혜를 분명히 저는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오른 게 정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이거는 명확하게 좀 커뮤니케이션을 향후에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줘야 주가가 본격적으로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양식품의 소스는 1분기도 엄청 좋았습니다. 거의 160억 이상이 나왔고요. 매출이. 그래서 지금 글로벌리 매운맛에 대한 트렌드, 그 다음에 소스도 같이 늘고 있는 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삼양식품 그 S&D도 같이 증설을 했죠. 증설해서 이 수혜를 입을 건데 불과 2020년에 50억밖에 안 됐는데 지금 3배가 된 거잖아요. 근데 다만
원가 오른 부분이 가격 정가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과 좀 명확하게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S&D의 매출은 1,500억 정도 추정하고 지금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60억, 순이익은 240억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급락해서 2,600억이라서 지금 PER이 한 10배 내외죠. 10배. 1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다만 시장에서는 좀 아쉽죠. 이렇게 매출이 많이 늘고 삼양식품의 OP 마진은 25%인데 S&D의 마진은 14%잖아요. 이게 이 괴리가 좀 아쉬운 거죠. 근데 멀티플은 10배 정도 내외에서 확실히 매력적인 수준이다. 다만 회사에서 명확하게 원가 오른 부분이 정가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아니면 우리 마진이 이렇게 해서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건지에 대해서 아직 회사가 소통을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한 뒤에 주가의 방향성이 단기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S&D의 매출이 삼양식품과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정이 단기간에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있지만 명확하게 이 마진 OP 마진 빠진 거에 대해서 회사가 소통을 해줘야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커뮤니케이션 하고 여러분들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목표 주가가 BOA에서 상향하는 보고서 나왔어요. 그래서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독일의 국방비를 GDP 5%까지 확대한다. 이건 다 아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인데 1% 늘릴 때마다 500억 달러의 지출이 는다고 합니다. 근데 나토 회원국의 30%가 여전히 미달하고 있고요. 유럽의 방사능, 이게 2번이 중요한데요. 이게 요약한 거예요. 제가 보고서를. 유럽 방사능 자금률이 낮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한국 방사능사한테 기회가 있다. 그래서 유럽 군수 구매의 78%가 EU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78%가 EU 외 생산이에요. 대부분이 이게 EU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지금 63%가 미국한테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방산에 지금 미국도 지금 미국과 유럽의 지금 관계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유럽한테 맡기고 싶지만 유럽의 리드 타임은 6년에서 7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1.5에서 2년 굉장히 납기를 잘 한다는 거죠. 잘 맞춘다는 겁니다. 납기를. 그래서 지금 자국의 생산을 확대하려면 3년, 4년이 걸린다. 그래서 병목현상이 있다. 이게 결국에는 한국의 방산회사들한테 기회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유럽의 리쇼링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러다 보니까 메나나 아시아 쪽에도 재고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증자를 하는 이유가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중동, 인도 등과. 그래서 여기서 기회가 있다는 거고요. 밸류에이션을 상향시켰다는 겁니다. 2부 에비타 23배에서 28배로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자료가 있어서요. 텔레그램에 이제 아레테라는 채널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자, 최근에 피부 미용 회사들도 주가가 다 좋아요. 그죠? 근데 방한 외국인과 피부과 소비액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불과 몇 달 전에 방한 외국인 숫자가 이 정도고 지금 지난달에 이 정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숫자는 비슷한데 피부과에서 쓰는 금액은 거의 그때보다 거의 한 30% 이상, 거의 30-40%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그 미용기기 관련 피부 미용에 쓰는 그 카드 결제 금액이 엄청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련 회사들한테 수혜가 될 거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강등했어요. 그래서 사실 S&P랑 피치는 이미 강등해서 여기에 있죠. 자, S&P는 2011년에 강등했고 8월. 네, 제가 이때 엄청 힘들었는데 갑자기 급락해서 그 다음에 피치는 2023년도에 강등했죠. 이것도 다 8월이네요. 왜 다 8월에 강등을 하는 건지. 자, 근데 이제 무디스는 이제 5월달에 AAA에서 AA1으로 강등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역사를 잠깐 보면요. 2011년도 8월에 S&P가 강등했어요. 이유는 부채한도 협상 난항. 이때 이제 미국이 부채한도 협상이 결국에는 결렬되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치적으로. 근데 S&P가 갑자기 2011년 8월에 강등합니다. 그래서 이때 역사상 최초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고 시장이 굉장히 급락했어요. 한 달 사이에 뭐 10% 이상 급락을 했죠. 그리고 23년도에 피치가 이제 또 강등을 했어요.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이때도 이제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서 우려 때문에 강등했고 이번에 무디스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강등을 해요. 강등을 했다. 그것도 뭐 미국의 재정 적자 때문에 강등했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2011년도에 이때 이제 강등해요. 강등하고 코스피인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이때는 첫 번째 강등이라서 충격을 많이 받았고 실제 엄청난 혼란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했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첫 번째에서 충격을 많이 받은 케이스고요. 23년도 8월 이때도 강등을 하죠. 23년도 네, 네, 여기입니다. 자료가 이게 자료가 좀 끊겼는데 제가 못 갖고 왔는데 23년도 8월에도 강등을 하는데 그때도 사실 주가가 첫날은 별로 안 빠졌지만 꾸준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소위 말하는 페드가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로 돌면서 시장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자극되면서 좀 안 좋았던 거고요. 2011년도도 사실 이때 단순히 이제 신용등 강등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유럽의 재정 위기가 심했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유럽도 유로존이 어려운 구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중첩돼서 좀 안 좋았다. 지금은 그때 2011년도 같은 큰 충격은 저는 예상을 하지 않고 있고요. 23년도도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빠진 거지 저는 피치의 강등 때문에 빠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단기간의 충격은 있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충격이 있고 최근에 또 증시가 미국도 좋았고 한국도 좋았고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로 어떤 차익 실현에 빈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구조적으로 시장이 뭐 침체를 가거나 그냥 망했다라고 이제 보시기에는 좀 그거는 좀 기운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측면들이 있고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 욕구는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이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 가지 좀 실적이 나오면서 저도 그동안 좀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자주 업로드하고 더 좋은 내용이 있거나 또 여러분한테 유익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또 다시 한번 자주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즐거운 일요일 되십시오. 다음엔 꼭 카메라 켜고 하겠습니다. 안녕.